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일요일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게 청소기 메고서 클리닝한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예 다 먼지로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당연히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고 왜냐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 당시 인사관리관이신가 한 명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이 A4지 2장을 주면서 이게 인수인계하는 거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 아이디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인사 수석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에 아주 그냥 어디나 다 알 수 있는 문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있는 문서 A4지 2장짜리 네. 그래서 보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와봤더니 무덤 같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진짜인가? 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 박상희 없고 막 의원님은 그랬어요? 그때 2017년에 3일 뒤에 갔었죠. 제가. 3일 뒤에 갔을 때 아니 왜냐면 그때 제가 오늘 이제 기자 출입 기자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2017년 때도 그때도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전 정부를 비판하고 이랬던 게 이제 너무 오버랩 되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일할 것도 없고 뭐 여건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박상희 의원이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 캠프 시작할 때 네. 대통령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뭐 이렇게 그때 그랬다고? 그런 뭐 심각한 아.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조금 이제 회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예. 제가 어제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제가 5월 9일이 수요일 대통령 선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일요일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게 저기 이 백큐ම් 그러니까 청소기 메고서 클리닝한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예 다 먼지로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당연히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고 왜냐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컴퓨터는 있었어요. 근데 네.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컴퓨터를 뭐 이용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때 저희가 갔을 때가 파견 온 공무원 2명과 저 혼자였거든요. 네, 그 네. 3명이서 첫날 그날을 맞은 게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조각 기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는 문서를 생성을 하려면 다 시스템 안에서 생성을 해야 되고 그걸 막 밖에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장관 후보자 누구누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인사수석실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쳐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뭐 몇 시간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도 어제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고서 네. 그동안 선거가 바쁘셔서 네. 아무리 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대충격. 대충격이었을 거고 뭐 보도에 나오는 걸 따지면 뭐 오전에 선발대가 가고서 오후가 돼서야 컴퓨터를 구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스로. 네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를 또 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니까 인수위 없고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그때 기자로 네. 대선 치고 임기 말까지 있다가 이게 대통령 나오고 MB 분들이 들어오고 그때는 그냥 문 닫고 나오셨어요 그때? 그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교대를 교대. 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날 아침에 이제 노 대통령이 집에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때는 뭐 그 청와대 인수팀도 한 달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제 기억에 이렇게 천호선 수석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뒤에 올 사람들하고 하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 대통령실이라는 게 이른바 그 늘공도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있게 두면 되는데 왜 그걸 다 원내 복귀 명령을 다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정당인이 아니라 계속 공무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정부 눈치도 좀 보고 이게 정리도 해주고 해야지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딱 가버리면은 나 불이익 당할 거 겁나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가고 뭐 휴가도 그렇겠죠. 내고 뭐. 근데 어느 기사를 보면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 비서관이었는데 네. 비서관이면 1급이잖아요. 네.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으로 이급으로 해서 다운그레이드해 갔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 뭐 어중간하게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일단 부처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원대복귀 명령도 오고 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출근하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 당시 인사관리관이신가 한 명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이 A4지 2장을 주면서 이게 인수인계하는 거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 아이디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에 아주 그냥 어디나 다 알 수 있는 문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있는 문서 A4지 2장짜리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인사수석실도 지금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빨리 지금 채워야 되는데. 그런 큰 문제에 아마 봉착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뭐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어떻게 구성할지